또 역대 최초로 네. 역대 최단기로 네, 문정부가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어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역대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했다. 또 최대 무역 수출 규모 달성 성과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걸 인제 알았니? 난 1월 달에 알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게. 송 작가님은 거의 뭐 초반에 알았죠. 심지어 올해 초. 금액까지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500억 달러. 네. 네, 3,000억 달러는 당연히 넘고 500억 달러는 달랑달랑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맞췄는지. 네. 아무튼 어찌 됐건 간에 우리나라가 수출로만 현재 뭐 이제 1조 달러를 넘겨섰다는 거예요. 1천조 원이죠. 외부에 판 게. 대단.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웃긴 게 여기 무역의 날이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보면 뭐 딴 데서 무역 카페나 뭐 이런 데서 했다고 하잖아요. 이 기사에 되게 웃긴 거는 전자신문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없어요. 안 온 줄 알았어, 나는. 왔어? 아니, 대통령이 오셨는데 기사에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는 썼는데 전자신문은 없더라 하면서 이 쿠키뉴스가 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올해 무역 성과를 두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런 성과를 폄훼해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 국정 운영 성과를 밝힐 때마다 비난하는 일부 정치권, 언론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어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사의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 단계 더 뛰어올라 세계 8위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말이랑 약간 비슷한 말인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여당이 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야당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맨날 나라 망했다, 경제 망했다 이런 거 언론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저쪽 야당에서 맨날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거죠, 사실. 네. 아무튼 뭐 여기 수상을 한 그 기업들의 면면이 참 그 대단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풍조도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훈장 받은 업체들 있잖아요. 네. 너무 업체 정보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이제 이 분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동안 이제 대표적인 공업지역에서 좀 빠져 있는 분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수상을 많이 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삼성도 데야 있어요. 네. 원래 많이 하니까. 네. 1,100억 달러 뭐 했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한 거죠. 우리나라 총 무역의 6분의 1을 삼성이 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거고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800억에서 300억이나 경신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맞아요. 잘한 건 지들 돈 벌었으니까. 하지만 걔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걔가 대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유공자로 수상받는 대창이라든지 이 대창도 삼성 납품업체인데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네. 대창은 이제 처음에 그 프레스 같은 그 철판 절곡 관련된 단순 기업으로 출발했다가 뭘 만들었냐면 냉장고에 들어가는 선반 있잖아요. 그 냉장고 선반을 보면 유리 선반이 들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유리하고 이 철판을 절곡해갖고 붙여내는 최초의 제품 개발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이거 한 방으로 국내 가전 제품들 냉장고가 전 세계를 전부 싹 쓸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들어가는 각종 제빙기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정수기에 들어가는 제빙기들을 국산화시키기도 했고, 사실상 우리나라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어떤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기업입니다. 대창. 전 네. 처음 알았네요. 네. 최두열님이 무역의 날 수출의 날 포장 우리 회사도 받았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 내 기업이라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김기옥 제널루션 대표이사 나왔는데, 제놀루션. 네. 제널루션은 뭐냐면, 핵산이나 RNA 같은 거를 분리해내는
분리해내는 기술을 가진 검사 장비 내지는 시약 같은 것들을 만드는 업체예요. 우리나라 진단 키트에 들어가는 또는 그 이외에 제약 관련한 장비들 있겠죠. 연구 장비들, 네. 바이오 연구 장비들에 대한 기초 장비를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슈라든지 이런 그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기술력에서 나란히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을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 얘기는 왜 기사에 안 나와요? 다른 기사에는 또 있는 데는 있어요. 네, 주식 살까봐 아, 혹시나 알고 주식 살까봐 제놀루션입니다. 네, 제놀루션. 네. 저희는 이제 캠코를 밀고 있지만 제놀루션도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같이 발전할 대단한 기업이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네, 후세인 알 카탄이 S오일 대표이사가 이걸 받은 거는 S-오일. 네, S오일이 이제 중동 자금을 사우디 자금으로 사우디 갖고 와서 자금이죠. 네. 사우디 S오일을 국부 펀드. 인수를 했죠. 네, 그 인수한 S오일이 수출에 혁혁한 공헌을 끼쳤다는 건 뭘까? 내가 보기에 그만큼 많은 원유를 좋은 조건으로 공급을 하고 원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비축해주고 있는 공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S오일이 우리나라 정유사들 중에 제일 가격이 싼 편이에요. 네. 그럴 수 있는 역할을 S오일이 중점적으로 많이 해줬고 주변 다른 정유사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우디의 아람코 이제 국영 석유 기업이거든요. 그 아람코가 우리나라에 S오일은 대주주고 현대 오일인가? 그렇죠. 현대정 오일뱅크. 네, 오일뱅크 거기는 2대 주주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 현대중공업에도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현대 관련된 사업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아람코가 제일 큰 돈을 대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은 현대가 주도하고 있는 인공태양. 아, 인공태양. 카토막 사업에 또 S오일이 그 아람코가 아람코가? 돈을 많이 대고 있죠. 지금- 기름 떠들어졌을 때 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우디는 태양으로. 2030 비전 2030이라고 해서 그 MBS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탈석유 프로젝트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지금 대단하네요. 네, 산유국이 탈석유를 벌써. 홍해 근처에 네옴이라고 하나의 신도시를 짓고 있어요. 디지털 신도시. 네. 뭐 한 30만에서 50만까지 키운다고 하는데 사실상의 미래 도시입니다. 미래도 진짜 미래 도시인 게 전 도시가 스마트 시티거든요. 삼성물산이 하고 있습니다. 오.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사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SM 스틸. SM 스틸. 네, 이게 SM이죠. 스테인리스 메탈이죠. 네. 스테인리스 후판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이 이 경상도 쪽이 아니라 전라도 쪽에 있는 유일한 철판 전문 기업인데,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3.5m, 그러니까 3m 55cm 넓이의 세계 최대 넓이의 스테인리스 판을 생산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이라든지 화학공업 하는 데 들어가는 탱크롤리나 부속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넓혀 쓸 수 있는 거를 국내에서 자체 기술 개발을 해갖고 생산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알짜배기입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 있는 아마 상장 기업들 중에 가장 높은 순이익을 올리는 1% 안에 들어갑니다. 오, 진짜. 네, 한 25% 이상의 수익이에요. 오호.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인 거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있습니다만, 좀 특이한 거는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네, 우리가 잘 아는 게임이죠. 게임 회사죠? 네. 게임으로만 8억 불 이상의 수출을 걷어 올렸다고 하니까. 게임을 이렇게 돈을 많이 버나 대단한데. 그래서 게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게임 사업을 지금 진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8억 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네. 이 크래프톤이 사실은 중국하고 짝퉁으로 만들어낸
그 게임이 있어요. 배틀그라운드의 중국판. 이거는 아마 중국에서만 하더라도 8억 불 아니야 10억 불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텐센트가 서비스를 하는 걸로 돼 갖고 얼마를 정산받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애외만 해도 8억 불 이상을 받았고 지금 계속해서 내가 왜 이걸 홍보를 해주고 있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게임 룰들에 대한. 기존에 있는 PC 게임이 모바일로 옮겨와 갖고 이게 탑재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진짜 젊은 애들한테는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한 전용 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독특한 건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스튜디오 들어가. 예, 컨텐츠를 팔아서 1억 불 탑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가격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뭐 드라마 전편을 하더라도 비싸봐야 100억에서 150억 내외였는데, 후려치기 하는. 예, 많이 후려치기 했는데, 스튜디오 되면 1억 불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단가도 오를 거고,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콘텐츠 사업 안에서 내년에 역량을 펼쳐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 그 다음에 도깨비 뭐 이런 거 만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1억 불을 받은 거는요, 요거를 그동안 판권을 갖고 있다가 넷플릭스에 다 팔아넘겼거든. 한꺼번에. 한 방에 너무 덤핑으로 남겼어. 이렇게 벌 줄 알았다고 합니다. 좀 비싸게 받지. 비싸게 받으려고 했지만 그때는 사가는 사람도 없었지. 오징어 게임 전이었으니까. 콘텐츠가 오래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황금알을 건진 거예요. 오징어로만 벌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파란색일 때 버틴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럼요. 예, 파란색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존버끝 대박. 그렇습니다. 기승전 주식.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산업부의 멘트가, 이 멘트 충격적입니다. 네. 수출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기반을 네. 열었다는 거죠. 이제 1조 달러. 이제 됐는데 1조 했는데 두 배로 뻥튀기 하려고. 두 배를 뻥튀기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두 배를 언제까지 달성한다? 2030년 안에 달성한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연간 약 1,500억에서 2,500억 달러씩의 무역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하고 그 무역 협정들을 맺어간다고 합니다. RCEP 있고 뭐 무역협정, TA, 그 다음에 태평양 동맹 PA, 그 다음에 뭐 FTA 다방면으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무시해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세계적인 공급망 체인을 운영하는 독자적인 무역기구 생깁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정상적으로 민주정부가 이어진다고 하면 네. 한국과 미국이 주축이 되는 그걸로 세계적인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무역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초월적인 기구가 생기겠죠. 네. 물론 경제협력기구 같은. 그렇죠.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터키나 꼴배기 싫은 나라는 다 빼놓을 겁니다. 그럼 중국이 뭐라고 할 텐데? 아니 근데 중국은 우리랑 또 따로 돼 있는 게 있잖아. 하긴. 중국이 하려고 하는 그 범태평양 영내 포괄적 협상이 있잖아. 우리 양쪽에 양다리를 걸쳐주면서 네. 어느 쪽에서도 손해 보지 않는 조건으로 무역 규모를 활성해 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내년부터 우리는 미국이라는 막강한 영업 사원을 데리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업사원 정도가 아니고 약간 그 조폭? 약간 강매기도 좀 있긴 해. 덩치가 너무 커 애들이. 아니 근데 어쨌든 잘 팔아오면 보호망이야. 그렇긴 한데. 실적이 최고지. 근데 애들 무섭잖아 또. 응? 힘도 있고. 그러니까 크고 무서워. 뭐 어떻게든 팔아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을 앞세워서 우리가 생산하고 미국이 영업해오는 이걸로 이제 세계 제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 세계 수출 또는 점유율 1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에요. IBM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삼성전자 매출이
뭐 반도체를 비해서 중국에 다 가는 거 아닙니다. 북미가 아직도 70% 이상을 차지해요. 그 북미의 70% 매출을 차지할 수 있는 뭐냐? 딜러가 전부 다 IBM 임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BM이 기본적으로 뭐 인텔에서부터 뭐 HP를 비롯해 갖고 미국 북미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한테 대놓고 강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 거를. 그 덕분에 둘이 5월 동주가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한국식 또는 한미 합동식의 무역 독점 구조가 뭐 딴 나라한테 미안하지만 미안할 게 뭐 있어? 뭐 우리 잘 나가면 우리 잘 나가면 그만이지. 중국, 일본 땡이지. 사정을 왜 봐? 그래. 네? 우리끼리 잘 나갈 수 있는 무역 확대가 이제 어느 정도 보증이 됐다는 거죠. 원래 그 조직의 가장 큰 우두머리는 점잖고 왜소하고 작아요. 그러나 그 손에 피 묻히면서 싸움하고 앞장서는 애들은 등치가 크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럼. 미국 앞세워가지고 우린 점잖게. 그러면서 야 살살해 왜 그렇게 심하게 하니? 근데 그러게. 단가는 조금 올려야겠더라. 요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뼈 있는 일각을 했습니다. 네. 이걸 뭐 정치권에 했다 그러는데 언론한테 한 거예요. 니들한테 네. 니들한테 한 거야. 니들한테. 일어난 성과마저 부정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단 예를 들어 비난을 하면 모르겠어. 김정일은 아직도 경제가 망했대. 거기 국민의힘은 지금 경제가 다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요. 걔네들은 그 나라가 걔네들의 망했어. 나라는 일본이고요. 그래 분명히 이 나라 아니야 이 정도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잘못된 그 메시지들이나 경제 위기론 같은 것들은 제발 쟤네들이 꺼내놓고 비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 자료를 확 들이대고 턱 밑에 들이대고 안 보여? 인정 못해?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라고 욕해줄 수 있게끔 널리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게시판에서 글을 봤는데 이런 거를 들이대도 안 안 믿는데요. 믿는데. 응. 왜? 이거 조작했다는 거야? 아 정부 자료를 못 믿겠어. 이 지랄 한대.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도면? 노답이네요, 노답. 때려야 돼요. 아니야. 죽여야지. 세다.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죽였어요. 이런 거를 사실은 뭐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예전처럼 막 우리가 지금 무역에 있어가지고 트리플 크라운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막 대대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은 하겠지. 근데 기사는 나오는데 노출이 안 돼. 아니, 공중파를 보세요. 정치 얘기 좀 하다가 나 이제 진짜 나 편집에 아주 질려버린 게 윤석열 얘기 좋은 얘기 쭉 해다가 뭐 희망적인 뉴스 이런 거 좀 하고요. 이재명 얘기 쭉 하다가 뒤에 무슨 뭐 납치 살인 사건 이런 거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경제 뉴스는 아예 언급도 안 해. 경제가 없어졌어. 아예 경제란이 없어졌어. 수출란이 아예 없어졌어요. 수출을 못 하는가 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역대 최고인데 역대 정권 최고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려야 되지? 이거는 진짜 그 정부에서 전면 광고라도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잘하잖아. 국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우리 국가가 이만큼 달성했습니다. 광고 때려도 전면으로 안 실어준다. 또 안 받는다. 조선일보에서 그런데 안 받는다. 5천이면 받던 애들이 5천이면 뭐 아파트 광고도 내주는 애들이 분양 광고도 내주는 애들이 뭐 하여튼 제때가 5천이었고요. 5천 지금은 더 받으면 늘었겠지. 3,4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쪽에는. 네. 네, 그러니까 광고료도 형편없이 싸요. 씨. 양아치야? 100만 하는 애들이 전면을 5천만 원에 팔게? 종이값도 안 나오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뭐 정보를 들이대도 안 믿는 사람들 그럼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습니다.